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설명회를 시작을 할 건데요. 아직 안 들어오신 어머님들이 계시지만 일단 저희도 해야 될 진행이 있고 약속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오프라인이었던 설명회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바뀌긴 했는데요. 날짜만 바뀌었을 뿐 내용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왼쪽 칼럼 요 부분 좀 봐주시면 이제 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이제 저희 이번 설명회에서 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총 3강으로 3강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1강은 현 변화된 고등가정 이해하기, 그다음에 2강, 3강 이렇게 나눌 건데요. 제가 보통 설명회 할 때는 1, 2강은 오프에서는 한 번에 진행하고 잠시 쉬었다가 3강을 진행을 하는데 제가 줌 설명을 해보니까 한 강 끝날 때마다 쉬어야겠더라고요. 죽겠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전 쉴 겁니다. 그래서 네. 제가 쉴 때 말씀드릴 테니까 가볍게 화장실 갔다 오시고 물론 제가 계속 말하지만 목마르시면 뭐 물도 드시고 쉬는 시간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궁금하실 텐데요. 왜 1강에 제가 현 변화된 고등가정 이야기를 왜 넣었을까라는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 어차피 제가 이 자료는 드렸으니까 집에서 가볍게 읽어보시고요. 저는 이제 설명 위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글은 뭐 언제든 보실 수 있으니까. 교육정책이라는 게 보통 5년 전에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시행이 되기 전에요. 그러면 사실 이게 변화되는 게 모든 교육이 초등 따로, 중등 따로, 고등 따로 변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였을 뿐 사실은 큰 틀에서 입시라는 틀을 가지고 초중고에 대한 교육 과정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어떤 지금 닥친 학년들을 잘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 입시를 이해를 하셔야지만 조금 더 현명하게 그리고 조바심 없이 다른 집 한다고 나도 해야지 이런 따라가는 거 없이 현명하게 준비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시켜 드리고자 제가 1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설명을 미리 드려볼게요.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 다시 얘기하면 우리말로는 시험이 없는 해인 거잖아요. 그쵸? 이게 왜 시험이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 어머니들이 얘기하시면 사실 중학교 1학년 타임은 환장 파티거든요. 애들이 이제 좋아 죽고 부모들이 이제 환장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험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공부해야 될 이유를 못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거를 제가 처음에 자유학기제, 지금이야 자유학년제지만 자유학기제 시행되기 전부터 어머니들 이거 준비하셔야 된다, 준비하셔야 된다 그랬는데 전혀 계속 신경을 안 쓰고 계시다가 막상 시험이 없는 해에 이제 딱 닥치니까 어머니들께서 정부 욕을 그렇게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걸 분명히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가 생겼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수능으로 가느냐, 수시로 가느냐, 대입이 뭐 각 해마다 조금 변화하고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는 분명히 수시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고등과정이 변화했어요. 입시가 변했고, 지금 올해는 정시에 대한 확대 비율을 늘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만, 올해 해당될 확률이 높고요. 장기간적으로 갔을 때는 무조건 수시에 대한 비율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고등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능과 수시의 차이가 가장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수능은 어머니들 세대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시 수능 시대는 인생은 한 방 이런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숫자로 해결되던 해인 거죠. 그래서 전교 꼴등이어도 그날이 수능날 인생의 한 방의 로또가 그날 나한테 닥쳐오면 그냥 그거에 맞춰서 이제 대학을 가면 됐던 거였죠. 근데 지금은 비율을 좀 강력하게 해드리고자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잔잽이에요, 잔잽. 그러니까 수능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서부터 시행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머니 때는 수능 한 번이었는데 지금은 최소 수능 10번에서부터 10번이란 얘기는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4번, 2학년 때 4번, 3학년 때 2번 이렇게 해서 10번. 그리고 최대는 수능을 간다고 해도 어쨌든 수시 때 총 3년 동안 12번의 시험과 수능까지 한 번 해서 총 13번의 시험을 보는 제도로 바뀐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친구들이 겪은 2022의 입시의 특징이 그게 이제 가장 큰 틀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 첫 번째 변화,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수능 시대 때는 오로지 숫자로만 아이들을 평가합니다. 근데 어머니 겪어보셨잖아요. 수능에서 성적이 잘 나올 확률이 높습니까? 안 나올 확률이 높습니까? 당연히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재수학원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쵸, 매년. 그러니까 수시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학교 내신이라는 명칭만 그럴 뿐 중요도는 수능입니다. 수능의 중요도가 상당히 크고 그거에 대한 거는 학교에서도 알고 있고 우리 준비하는 우리도 알고 있어요. 시험 난이도가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내신이나 수능이나 잘 보는 친구들은 아주 극소수로 정해져 있어요. 모든 게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그쵸? 그래서 상위권 될 확률보다는 중위권, 중하위권 될 확률이 어쩔 수 없이 통계적으로 더 많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럼 내가 성적이 안 나왔다고 대학을 못 가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수능 때는 성적이 안 나오면 대학을 못 갔습니다만, 수지는 성적이 조금 부족해도 그거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만 조금 했더라고 하면 학교를 생각보다 성적보다는 더 높게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제도, 그게 수시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거를 우리 그것 때문에 생기는 명칭이 뭐냐면 학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학교 생활기록부 관리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 내내 전교 1등을 한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전혀 생활기록부를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은 대학을 갑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전교 1등을 계속 맞은 학교 친구들, 학생은 생활기록부 정리도 아마 잘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를 더더더 잘 가죠. 근데 어쨌든 성적이 생각보다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 친구가 상위권 대학을 못 가냐? 절대 그렇진 않고요. 그 부분 보완을 누가 하게 되냐면 그 학교 생활기록부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놀랍지만 생활기록부 관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중일 자유학년제를 얼마나 잘 낳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중일 자유학년제라는 게 지금 말한 것 때문에 생긴 겁니다. 생활기록부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 그게 중일 자유학년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수시라는 건 성적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의 꿈이 무엇인지, 우리 아이가 어떤 과를 가고 싶은지, 최소한 어떤 계열의 그 학교를 가고 싶은지를 정해 놓으라고 고민하는 시기를 준 거고, 그것이 중1 자유학년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선행은 해야 될 겁니다. 대학을 가는 가장 쉬운 방법은 공부만 잘하면 됩니다. 근데 공부 잘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거일 뿐 공부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행을 해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그것만 했다가는 고등학교 때 후회할 일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중1 자유학년제 시기 동안에 우리 아이가 어느 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어느 학과를 가고 싶은지 그게 아니면 최소한 어느 계열을 가고 싶은지 정도는 정해 놓으셔야만 우리가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 고민을 좀 덜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1 자유학년제 때는 꼭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를 잘 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어느 계열을 가고 싶은지 정도는 꼭 골라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변화된 고증 과정을 조금 더 디테일 한번 봐볼게요. 지금 제가 나온 것들은 교육청 자료에서 빼온 겁니다. 그냥 그거를 아름답게 보기 좋게만 바꾼 거고요. 그래서 가볍게 끝나고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요거는 페이지 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 페이지를 필게요. 자, 변화된 그래서 고등과정을 잘 보시면요. 문이과가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는 PT 자료 앞부분 1강에 대한 내용은 중입 자료나 고입 자료나 거의 비슷한데요. 설명이 조금 제가 포커스를 다르게 두고 있어서 설명을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문이과 통합이 됐습니다. 공통사회 공통과학이라는 과목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과를 가든 상관없이 문과를 가든 상관없이 사회과학의 어떤 중요도가 둘 다 늘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께 좀 속상한 말인데요. 과학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시면 중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과학학원 다니는 친구들의 수가 좀 늘었을 거예요. 그쵸? 그게 문이과 계열이 통합되면서 생긴 첫 번째 특징입니다. 과학의 중요도가 상당히 늘었고 우리나라 자체가 혹은 전 세계일 수도 있는데 시대의 트렌드가 이과형 인재를 엄청 원하기 때문에 과학은 조금 중학교를 준비하는 우리는 꼭 대비해야 된다. 학원이 아니더라도 인강을 통해서라도 요즘 EBS 좋은 거 아시죠? 그렇게 인강을 통해서라도 꼭 과학에 대한 이 중요도 준비는 하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과학을 준비 안 한 친구들은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서 좀 고생을 많이 하는데
고1, 고2, 고3 중에서는 이 변화된 그 교육 과정에서 고1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1 때 성적을 가장 잘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학을 준비하지 않았을 때 그거에 생기는 여파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과학에 대한 중요도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 그게 1번 내용입니다. 그리고 2번 내용은요,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전면 실시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게 꼭 하셔야 됩니다. 2번. 진로교육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우리 아이가 뭐 되고 싶은지를 하셔야 되는데, 학교에서 해주는 내용은 사실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계속 아이들이랑 많이 대화를 해주셔야 돼요. 너 뭐 하고 싶니? 뭐 하고 싶니? 라고 계속 물어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냐면, 부모님과 학생들의 세대차가 엄청나게 난다는 겁니다. 진짜 지금 시대가 예전에는 뭐 10년 단위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1, 2년 단위로 아이들이 커가는 문화가 너무나 달라요. 가장 큰 예로 어머니께서는 일단 유튜브가 없었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만 보면 환장 파티인 건데 그게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유튜브를 빼고 설명을 하기가 실제로 너무나 힘들고 그 유튜브를 인정하는 상태에서 대학교에 과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무조건 유튜브 듣지 마. 물론 최소화시켜야 되고 유튜브에서 교육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고 예를 들어 저희 수업도 일부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것을 일상에서 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원초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건 일단 인정을 해주시는 상태에서 어떻게 건설적으로 이 아이들한테 제공할 수 있을까를 기억을 하시면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하실지 그리고 만약에 이 아이가 너무 유튜브에 매달려 있다. 그러면 이거를 뭐 어쩔 수 없죠. 매달린 거를. 그럼 이 매달린 거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만들어서 대학교에 어떤 과를 진학을 할 수 있을까? 또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 볼게요. 아마 어머니 세대 때는 없을 수도 있었는데 문화 미디어학과, 문화 컨텐츠학과라는 것들이 요즘 핫합니다. 문화 컨텐츠학과 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유튜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끔 계속 머리 굴리는 거 브레인스토밍 작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과인 거죠. 그거랑 동일하게 또 요즘 핫한 과가요. 빅데이터 학과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학과는 어머니 세대 때는 없었던 거고 제 세대 때도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 빅데이터 학과가 왜 생겼겠어요? 지금 광고 같은 거, 광고가 얼마나 지금 영역이 넓어졌어요. 예전에는 기껏해야 신문하고 TV가 다였지만 지금은 뭐 블로그에도 광고가 들어가고, 그쵸? 인스타에도 광고가 들어가고, 뭐 트위터부터 시작해가지고 광고가 들어갈 곳곳들이 너무나 많아진 거죠. 그러면 저희 같이 제가 광고하는 사람이 될 텐데 저희 광고주 입장들이 바보가 아니고서야 아무데나 광고하진 않지 않을 겁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타겟층이 어디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을지를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그걸 고민할 수는 없으니까 그 고민을 대신해주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런 것들의 역할을 해주는 애들이 빅데이터 학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각각 나오는 자료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그 자료 수집에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가장 알맞은 어떤 타겟팅을 제공해주는 그런 것들을 배우는 학과가 빅데이터 학과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자유학기제라는 것을 수능이 수시로 많이 들어가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무시 못한다라는 거예요. 수시로 가야 되는데 나는 수시 됐어. 수능으로 갈게. 이거는 뭐 일단 시대와 역행하는 얘기고 수시를 갈 수 있게끔 최대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수시를 간다라는 건 우리 아이가 뭐가 되고 싶은지 고민을 꼭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최소한 학교가 도와주겠다라는 거고 그 도와주는 시기가 중1인 겁니다. 그래서 중1 동안에는 시험이 없고 학생들한테 여러 다양한 수행 활동을 하면서 이런 학과가 있고 이런 능력을 키우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긴 하지만 너무나 역부족입니다. 이걸로는. 그래서 지금 부모님들과 충분히 아이들과 대화하는 시기가 너무나 필요하고 그 이전에 부모님께서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는 좀 오픈마인드로 있으실 준비가 필요하다. 요즘 그거 아시죠? 예를 들어 이 얘기하면 특히 여자 학생을 가진 어머니들은 미치고 막 팔짝 뛸 노릇인데 요즘 애들 네일 아트 장난 아닌 거 아세요? 여자애들? 그래서 네일 젤을 이제 뭐 어디서 구매를 해옵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우리 때는 저도 마찬가지 지금 다 없어졌는데 혹시 보이나요? 지금 네일한 거? 근데 저는 기껏해야 붙이는 정도잖아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 뭐를 하냐면 그냥 빈 네일을 사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로 따지면 스케치북을 사오는 거죠.
스케치북을 사와서 그 위에 애들이 다 꾸미는 것 재료도 다 따로 사서 다 꾸며서 이거를 다시 인스타나 이런 데서 재팝니다. 놀랍죠? 그런 친구들이 저희 학원에만 4명이 있어요. 여자애들이. 시대가 엄청 바뀌었어요. 근데 그거를 보시면서 그 4명의 어머니들이랑 제가 다 얘기를 해봤거든요. 다 어머니들이 엄청 화나하십니다.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똑같이 얘기를 드렸어요. 이제 어쩔 수 없다. 그리고 가만히 돈 쓰고 있는 것보다는 어쨌든 돈을 생산해내는 일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욕할 만한 일은 아니지 않냐. 물론 공부를 안 하고 이걸 하니까 환장하겠는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게임만 하고 노는 것보다는 또 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모든 상대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시대가 이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이번 설명에서 꼭 어머니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시대가 변했다는 거. 어머니가 아시는 과들이 다가 아니라는 거. 우리 아이 이과로 갈 거야. 이과 가는 이유 정해졌잖아요. 하나죠. 의대 가려고. 그쵸? 문과 가는 이유 정해져 있죠. 법대나 경영대 가려고. 근데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의대를 갈 확률은 최선을 다하긴 할 건데 최선만 다하고 일단 되면 진짜 이거를 벽보 거는 거 아닙니까? 그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아무 생각이 없다. 뭐가 되고 싶은지 아무 개념이 없다. 이러면은 계속 주입을 시키세요. 너는 의대를 가야 될 아이란다. 네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의대를 꼭 가야 돼. 너가 문과야? 그러면 너가 몰라서 그런데 우리 집 피가 다 경영피야. 막 이렇게 해서 주입시키는 건 너무 좋은데 우리 아이가 혹시나 조금이라도 다른 쪽에 관심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머니께서 생소하신 부분이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하지 마. 그건 안 돼. 라고 하실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생산적으로 키우실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보시고 그거에 해당하는 학과들이 대학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가 헛짓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최대한 잘 살려주실지 그거를 1학년 전에 초등학교 때 하면 제일 좋고요. 1학년 때까지라도 어떻게든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빠져 있다고 치죠. 그럼 이제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데가 언론정보학과나 언론 미디어학과나 아니면 문화 콘텐츠 학과나 빅데이터 학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4개가 같은 분야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를 간다고 하면 문과지만 수학의 영향이 정말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런 겨울방학 때 선행을 어디에 목매야겠어요? 당연히 수학에 목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문과, 이과가 딱 정해져 있었을 때는 그냥 선생님들이 하라는 대로 혹은 내 주변 언니들 딸이 했던 것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건데 지금 이제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학 때 우리 아이를 어떤 특강을 시킬까를 고민하기 위해서라도 이 고민은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 학과를 한다고 하면 이 4개 중에 결과적으로는 추구하는 건 같을지 몰라도 최소 역량들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알아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이 금방 4개 말한 것 중에 문화 콘텐츠 학과 이런 데를 간다. 그러면 국어 영어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꼭 우리 아이랑 충분한 대화를 해보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떠들지 마 됐어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키울지 그래서 어느 학과에 부합할지를 꼭 고민해 보시고 그게 힘드시면 저랑 같이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카톡을 언제든지 주시면 저도 모르는 게 많지만 그래도 제가 어머니들보다 검색할 수 있는 속도가 더 빠를 거예요. 이해도도 좀 더 빠르고 그래서 언제든 좀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학생 참여 중심 교육이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중고등학교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학생 참여 중심이라는 건 수행평가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평가가 늘었다는 것 때문에 중학교에 가지고 있는 역량 변화가 엄청 크거든요.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할게요. 네 번째는 정보 과목 필수라고 말했고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컴퓨터 선생님이 계실까봐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라는 점 감안하시면서 들어주세요. 이 정보 과목 필수라는 말 때문에 자꾸 뭐가 화두에 나오냐면 코딩이라는 말이 너무 나옵니다. 코딩 들어보셨죠? 그래서 뭐 저번에도 오셔가지고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학부모님께서 코딩 하는데 코딩 들어야 되냐라는 고민을 되게 심각하게 하시길래 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그걸 듣는 사람의 대답은 간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필요 없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코딩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제가 2가지를 다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실제 제 경험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겨울에 들어온 학생이 있었습니다. 특성화 친구고요.
저쪽 어디죠? 제영고 쪽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가 어디더라? 미래산업공가? 하여튼 뭐 그 특성화를 다니는 친구였는데 2년 위 친구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1고 이제 22 되는 친구죠. 그 친구가 우리 학원에 들어왔는데 들어온 목적이 뭐였냐면 내신 좀 봐달라는 게 일단은 큰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특성화의 시험은 어쩔 수 없이 인문계보다는 좀 확실히 쉽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을 핸들을 하라는 것이 학원의 목적이었다고 하면 이 친구가 공부 학습 역량은 사실 높지 않았던 거는 분명해요. 근데 그 낮지 않은 게 엄청 낮기는 했거든요. 공부가 관심이 없었던 친구이긴 해요. 근데 이 친구가 결과적으로는 대학을 어딜 갔냐? 중앙대 갔어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수시이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만약에 정시로 간다고 했으면 절대 못 갔을 겁니다. 아마 10년 재수해도 못 갔을 수 있어요. 근데 수시였기 때문에 가능했고, 근데 이 친구가 들어간 과가 뭐였냐면 컴퓨터학과였습니다. 컴퓨터학과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친구가 코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딩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뭐냐면 컴퓨터 공학과에서 배우는 정도 깊이입니다. 물론 중학생 애들은 그 정도까지 깊이 있게 배우진 않겠지만 좀 깊이 있게, 그러니까 단순히 컴퓨터 활용 능력을 물어보는 게 코딩이 아니고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역량이 뛰어나겠습니까? 그 역량만 제대로 발휘했다라고 하면 사실 그 능력만으로도 학습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대학교에 언제든 수시로 지원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생각보다 컴퓨터 공학을 가는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컴퓨터 공학은요, 지금은 좀 느낌이 안 오실 텐데, 막상 입시를 하려고 하시면 컴퓨터 공학을 생각도 안 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단순히 활용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고, 이런 쪽들은 옛날부터 관심 있었던 친구들이 대부분 갑니다. 그런 친구들은 코딩이란 걸 굳이 배우지 않아도 막 이것저것 만지면서 알아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더라고요. 물론 배우기는 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사실 코딩 같은 되게 고차원적인 활동이 아니라 뭐가 필요한 거냐면 컴퓨터는 꼭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컴퓨터 활용 능력입니다. 이게 시대가 얼마나 변했냐면요, 어머니 세대 때는 한글이 최대였죠. 그렇죠. 한글 프로그램만 다뤄도 와우 너무 잘한다. 막 그리고 막 키보드 치는데 독수리 특법으로만 하지 않아도 너무 잘한다. 막 이런 시대였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한글로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일단 학교가. 지금 3번하고 4번이 연계돼서 설명을 들어주셔야 되는데요. 수행평가가 확대됐다는 건 발표할 일이 많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발표를 지금 저처럼 하는 거죠. 남들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가진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표현 능력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제가 화면에 띄어진 것처럼 창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이게 제가 뭘로 만들었냐면 한글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파워포인트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필요한 프로그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한글이지만 우리 친구들 중에는 MS 워드를 사용하는 친구들도 진짜 많고요. 그림판 같은 거, 그 다음에 포토샵 같은 거 할 줄 아는 친구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활용 능력을 갖추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수행평가에서는 남들보다 덜 뽀대나게 하겠죠? 그래서 덜 뽀대나게 한다라는 건 약간 아이가 대단하게 잘하지 않는 이상은 10점 만점에 10점 받을 확률이 높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컴퓨터 활용 능력이 코딩까지는 아니더라도 컴퓨터 활용 능력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 이번 겨울에는 꼭 특히 우리 아이가 중학교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 컴퓨터 학원을 좀 보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변화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컴퓨터 자체가 중요해진 게 아니라 코딩이 중요해진 게 아니라 수행평가라는 것이 확대됐고 남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금의 저처럼요. 그러면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한글로는 좀 힘들 겁니다. 한글로 안 되는 건 아닌데 효용성에서 너무 떨어져요.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점 꼭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생 중에 또 한 명이 있어요. 누구냐면 고등학교인데 얘는 이 파워포인트를 다 이 배경을 만들어요. 직접. 이거를 만들어서 팝니다. 유료로. 지금 시대가 진짜 많이 바뀌었죠. 지금 제가 어머니들한테 사실 뭘 하고 싶은 거냐면 기존에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틀을 좀 깨고 싶은 겁니다. 일단 예전 중학교, 예전 초등학교랑 예전 시대와 지금 시대는 하늘과 끝 차이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생각으로 아이를 이해시키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시면서 오죽하면 PPT 자료가 아무래도 이쁜 게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심지어 사고 싶어 하는 게 PPT 배경화면으로까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뭘 이런 거 써 말도 안 돼. 너 지금 딴짓하는 거 아니야? 게임 현질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현질할 확률이 없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현질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실제로 PPT 자료를 사고 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볼게요. 1번은 모니까 통합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문이과 상관없이 과학에 대한 중요도가 상당히 늘었기 때문에 학원이든 인강이든 어떻게든 잘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죠? 두 번째는 자유학년제 전면 실시이기 때문에 진로 교육이 강화됐는데 이것을 교육청에서는 수익평가 확대를 통해서 진로 교육을 강화한다고 말해놓지만 불가능입니다. 실제로 별로 연결점 없어요. 그래서 수익평가 확대는 확대고 진로 교육 강화는 강합니다. 2번은 좀 집에서 자유롭게 좀 계속 해주셔야 되고 물론 저희 학원에서도 계속 할 거지만 부족합니다.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오히려 3번하고 4번이 연결된 거고요. 코딩까지는 아니지만 무조건 아이들이 컴퓨터 활용하는 능력을 다양하게 넓혀주셔야 되고요. 한글은 한글대로, PPT는 PPT대로, 포토샵은 포토샵대로 좀 컴퓨터 활용 능력을 넓혀야 된다. 그런 능력이 수행평가가 확대된 이 시점에 대비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의 노력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여기 역시 그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넘어온 건데 잠깐 제가 쉽게 풀어볼게요. 기초소양 함양을 위해서 문이과 구분 없이 그게 공통학년입니다. 문이과 구분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생이 배우는 공통 과목을 도입하고 이게 어디까지 얘기냐면 고1까지입니다. 고1까지는 부모님이 알던 대로 기존에 알던 고등학생대로 똑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통합적 사고력을 키우는 통합사의 통합 과목을 신설한다라고 했는데 신설된 거 아닙니다. 이름만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1학년 했던 것대로 그대로 가긴 하나 여기서 생기는 특징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학이 상당히 중요해졌다. 이 부분 기억하시면 되고요. 2번 학생들이 공통 과목을 통해 기초 소양을 함양한 후 어렵게 설명했지만 1학년을 보내고 나서 2학년서부터는 각자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 과목을 개설하도록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운 말입니다. 자, 지금은 그러니까 어머니가 알던 시기에는 만약에 2학년이죠. 2학년 1반이라고 치죠. 그러면 2학년 1반 친구들이 듣는 과목이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시험 시간표도 동일한 거죠. 근데 고등학교는 아닙니다. 2학년서부터는. 2학년 1반 친구라고 하더라도 듣는 과목들이 다 다양할 수 있고요. 그 얘기는 시험 시간표도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발생하는 거냐면 2학년서부터는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서 듣게끔 만들거든요. 이거를 위해서 자유학년제를 올바르게 놔야 됩니다. 자유학년제 과정 동안에 우리 아이가 무슨 학과 무슨 계열을 가고 싶은지를 정해 놓아야만 고등학교 2학년 때 무슨 과목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을지를 결정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하나 그때 고민을 잘 해놔야만 우리가 이런 겨울방학 때 어떤 특강을 듣고 어떤 정규반을 듣고 어떤 학원에 조금 더 몰입을 하며 준비할 수 있을지를 대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학생을 대비하는 우리는 두 번째 파트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학교에서 해주는 역량보다 우리가 스스로 준비해야 될 게 되게 많구나. 그리고 그 준비를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가서 준비하면 망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초반에 고등학교 내신은 수능이라고요. 그럼 어머니 쉽게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어머니 때 고3 수능을 11월에 보지 않습니까? 그 11월 수능을 위해서 고1 때서부터 준비해야 정상이잖아요. 고3 때 준비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 이렇게 2, 3년 전에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언제 준비해야 되냐면 수능과 똑같은 중요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최소 2, 3년 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중1, 중2 때 제대로 준비를 해놔야 중2, 1학년, 중2, 1학기 중간고사를 잘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이 변화 과정을 통해서 중학교가 되게 상당히 무거워졌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되 제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중학교 시험 자체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중학교 시험은요. 기껏해야 5주 열심히 빡세게 준비하면요. 다들 시험 잘 나올 겁니다. 근데
잘 나오고 못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학교 때 전교 1등 해도요. 뺑뺑이로 고등학교 가고요. 그죠? 중학교 시험에서 꼴등을 해도 뺑뺑이로 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애들한테 중3 애들한테 맨날 저한테 협박을 해요. 이맘때쯤. 학교에서 막 오잖아요. 고등학교 설명회 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하기 싫은 애들이 맨날 저한테 와가지고 저 이제 공부 안 할 거라고 특성화 간다고 맨날 저한테 엄청 배짱을 부리는데 저는 콧방귀 낚입니다. 제가 애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인문계보다 특성화 공부를 더 잘하는 건 알고 있니? 인문계는 정말 땡인 거 아시죠? 성적 전혀 안 봐요. 근데 특성화는 성적 봐요. 몇 프로, 뭐 20%, 30%, 40% 이러면서 막 저한테 와서 배짱을 피우는데 배짱 피우고 싶으면 성적표부터 갖고 오고 얘기하라고 하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중학교 시험은요. 전교 1등 하면 기분이 엄청 좋고요. 전교 꼴등 하면 기분이 그지 같아요. 그냥 그 차이 빼고는 없어요. 그냥 어차피 뺑뺑이로 고등학교를 갈 겁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시험은요. 전교 1등을 하면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전교 1등을 해도. 왜냐면 불안불안하거든요. 어쨌든 고등학교는 대학교 입학을 해야 이 고등학교 생활이 끝나는 겁니다. 전교 꼴등을 하면요. 오히려 여유로워져요. 꼴등을 하면. 아, 재수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고민. 그래서 고등학교 시험은 중학교랑 무게도 자체가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시험은 그냥 기분 좋고 안 좋고로 그냥 중학교를 열심히 나시면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무슨 과목을 배울지, 그리고 그 배우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인지 위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그 위치 파악 정도의 일부를 주는 게 시험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수학이 너무나 중요한데 수학 시험이 생각보다 안 나왔어. 우울하시면서 애를 혼내고 이러실 필요가 없어요. 혼내긴 혼내야겠지만 그래? 그러나 고등학교 때 우리 아이가 수학이 더 중요하니까 막 엉덩이를 두드려 주면서 기분이 안 좋으시겠지만 시험을 못 본 우리 아이 엉덩이를 두드려 주면서 끝까지 수학을 계속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자꾸 애들이 시험 못 보면 됐어. 너 공부하지 마. 다 때리쳐. 이러면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놀란 거 우리 애들은 정말 때리쳐요, 어머니.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엉덩이를 두드려 주시면서 끝까지 고등학교 수능에서 큰 문제 없도록 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입 설명회 때는 안 하는 말인데 중입 설명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 그게 뭐냐면 고1, 고2, 고3 중에서요. 원래는 수능 시대 때, 어머니 시대 때 가장 중요한 학년이 고3이었죠, 당연히. 중학교도 중1, 중2, 중3 중에서 중3이 가장 중요하죠. 고등학교는 아닙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게 입시가 바뀌었어요. 왜 중요한지 혹시 나중에 제가 고입 설명회 할 때 그때 꼭 들어오세요. 제가 왜 고1 때가 더 중요한지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을 따지면 고1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가 중1, 중2라고 하면 뒤로 돌아올 시간이 없고요. 그때는 무조건 엉덩이 두드리면서 고1까지는 잘 버틸 수 있게끔 어떻게든 끌고 당겨서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초등학생이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전략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어떤 과목에 더 몰빵을 할 수 있을지. 그게 지금 우리가 이 페이지에서는 두 가지 알고 가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 얘기가 나왔는데요. 너무 먼 얘기처럼 들리시죠? 근데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가 해당되는 건 맨 끝에 2022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도 그냥 눈으로만 보시는데 기억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옛날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들 수능 때 국어 시험지 몇 개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너무 옛날이어서 그쵸, 이해합니다. 국어 시험지 옛날에 어머니 하나였거든요. 지금은 국어 시험지가 두 개입니다. 수학 시험지도 옛날에는 문과 수학, 이과 수학 이렇게 딱 두 가지였는데 지금은 수학 시험지가 세 개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냥 옛날에는 하라는 대로 하면 됐잖아요. 그쵸? 그냥 정해놓은 거를 이 정해놓은 거에 맞춰서 그냥 가라고 했는데 지금은 수능마저도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쵸? 이게 되게 심각한 거예요. 어머니, 과연 우리가 지금 현재 커피 브랜드가 얼마나 많습니까? 스타벅스였을 때 커피 사 먹는 게 쉬웠습니까? 아니면 스타벅스 커피빈, 백다방, 메가커피? 뭐 이렇게 커피 브랜드가 많아졌을 때 커피를 먹기가 더 쉽습니까? 선택거리가 많아진다는 건 절대 우리한테 꼭 좋은 말은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가 커피 맛을 뭘 합니까? 어디 가나 똑같을 거예요. 사실 아메리카노 맛이 모르게 틀려요. 사실 뭐 근데 괜히 스타벅스를 가게 되는 건 남들 가니까 따라가게 되는 거일 뿐 만약에 진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따지라고 하면 그냥 커피를 안 마시는 걸 선택하실지도 몰라요. 선택권이 많다라는 건 정말 그만큼 우리에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수능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인 겁니다. 예전에는 국어시험 하나
하라고 딱 정해놨기 때문에 좋든 싫든 그걸 하면 되는 겁니다. 머리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은요. 머리 쓸 일이 그러니까 훨씬 더 일찍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권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선택권이 많아졌다는 건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건 중학교 때까지 대입이 영향을 끼친다. 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 중학교 과정을 좀 무겁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수능은 고1 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고1 성적을 가지고 얘가 어느 정도 갈 수 있을지 윤곽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하는 친구들의 수와 못하는 친구들의 수를 비교했을 때 잘하는 친구들의 수가 어쩔 수 없이 더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기록부를 다듬고 하는 세월들이 고2, 고3 때 필요한 거지 성적적으로는 고1이 가장 중요하고 고1 시험을 대비하기 전엔 중학교 과정이 진짜 중요한데 꼭 중2는 놓치지 마세요. 중2 겨울방학 때는 고등학교 대입을 준비하기 위한 학습 과정은 꼭 거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것도 가볍게 교육과정에서 제가 가지고 온 부분이고요. 빨간색을 중심으로 읽어주시면 되는데 뭐 수학, 영어, 국어 이런 것들이 예전과 다르게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통해서 뭐 이게 뭔 소리야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거 좀 제가 쉽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공부는 쉬워졌습니다. 해야 될 범위 양이 적어졌어요. 좋죠? 근데 문제는 공부를 해야 될 양이 적어졌다라는 건 그 하나의 깊이나 혹은 그 하나의 완성도가 높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을 때에는 어느 하나 영역 잘 못해도 티가 안 나요. 다른 걸 많이 다루니까. 근데 해야 될 게 줄었다라는 건 내가 어떤 한 단원을 못한다라는 게 티가 많이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편식 없이, 편차 없이 모든 과목들이 좀 고르게 발달할 수 있도록 중학교 때 좀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고, 선행은 어쩔 수 없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뭐 그냥 가볍게 읽어보세요. 자, 이거를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쨌든 공부의 양은 분명히 줄기는 줄었다. 근데 그 말이 공부를 덜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고 완성도가 그만큼 필요하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 지금부터 이제 2강 들어갈 건데요. 지금 제가 너무 힘들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해 보일 수 있지만 지금 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5분, 10분, 지금 40분이니까 50분의 설명회를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고요. 여기 막 계속 기다리고 있을 수 없으니까 제가 45분에서 50분경에 카톡으로 다시 시작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카톡만 그 유음으로 바꿔놔 주시고 50분에 뵐게요. 좀 이따 뵙겠습니다.